일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낭의 마지막 밤 해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 누군가 일부러 온도를 높여놓은 것처럼 네 사람의 피부에 닿는 공기마저 미묘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따로 뛰고 있었다. 도훈은 잔을 굴리며 웃었고 서연은 그 웃음에 맞춰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자꾸만 기석 쪽으로 흘렀다. 미라는 반대로 도훈의 손등, 손목, 잔을 잡는 힘. 그런 것들에 시선이 멈췄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숨결이 더 가까워지고 눈빛이 길게 이어지고 시선이 피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평소와 다를 거라는 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네 사람의 숨결이 묘하게 겹쳐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대화의 주제가 함께 보낸 시간에서 느껴버린 감정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기석이 조용히 한마디 했다. 이 여행 돌아가면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었지만 네 사람 모두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었다. 도훈은 웃으며 넘기려다 말끝이 흐려졌고 미라는 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서연은 입술을 떼었다가 결국 숨으로만 대답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잊기 어렵겠지요. 우리가 느낀 게 진짜라면. 그 순간 네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서로의 눈을 보았다.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이다. 2부 금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칵테일이 반쯤 비워지고 음악이 더 느린 곡으로 바뀌자 미라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도훈이 바로 따라 일어났다. 나도. 여기 공기 너무 뜨겁네. 잠시 뒤 서연이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나도 잠깐만요. 기석은 늦게 일어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서연과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같이 가요. 네 사람은 함께 있었지만 서로를 의식하며 걷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도훈과 미라는 조금 앞서고 서연과 기석은 조금 뒤에 남았다. 처음엔 우연 같았지만 두 번째 발걸음부터는 의도처럼 보였다. 해변 조명에 비친 네 개의 그림자는 처음엔 하나로 이어졌다가 어느새 둘로 갈라졌다. 미라가 낮게 속삭였다. 이렇게 걸어도 괜찮을까요? 도훈의 대답은 더 낮고 더 가까웠다. 오늘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뒤쪽에서도 비슷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연이 기석을 흘끗 보며 말했다. 우리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에요? 기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이미 마음은 멀리 왔죠. 그 짧은 말들로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두 걸음의 간격이 한 걸음으로 줄고 어깨가 스치고 손이 우연처럼 닿기 직전까지 서로의 온도에 끌리고 있었다. 금기는 금기이기 때문에 더 유혹적이었다. 3부 멈추지 못하는 감정의 방향. 리조트 내부로 향하는 길은 밤이 깊을수록 조용했다. 멀리 직원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 네 사람의 심장 소리는 각자의 몸 안에서 더 크게 울렸다. 말을 하면 입술이 떨릴 것 같아서 말조차 아끼는 기묘한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기석이 멈춰섰다. 서연도 멈췄다. 도훈과 미라도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결국 네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온도로 서 있었다.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해지면 돌아가기 어려울 텐데요. 서연이 숨을 삼켰다. 이미 돌아가기 쉽지 않죠. 미라가 한 발 다가오며 말했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도훈이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긴장이 섞여 있었다. 마지막이니까 더 위험한 거지. 발걸음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누가 먼저 다가갔는지조차 모를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는 이미 선 직전에 가 있었다. 기석이 아주 작게 말했다. 가요. 그 한마디에 네 사람은 더 이상 핑계를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둘씩 사라져갔다. 사부 둘씩 사라진 네 사람. 리조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차갑게 느껴졌지만 네 사람의 피부에서는 오히려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았다. 도훈과 미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멈췄고 서연과 기석은 뒤에서 따라섰다. 도훈이 낮게 말했다. 이쯤이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서로 다 알지 않나요? 미라가 대답 대신 잔뜩 마른 입술을 적셨다. 서연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기석을 봤다. 기석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네 사람은 서로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짧은 눈맞춤 안에는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도훈은 먼저 탔고 미라가 따라 탔다. 잠시 뒤 서연이 탔고 기석도 자연스럽게 그 뒤를 탔다. 아무도 같이 타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미 정해진 흐름이었다. 5부 문이 닫히고 난 뒤 엘리베이터 안 도훈과 미라는 서로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말없이도 체온과 향기가 닿는 거리.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훈 씨 떨리나요? 도훈이 숨을 내쉬었다. 조금. 근데 싫진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엘리베이터 층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반대편에서도 비슷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기석 씨, 우리 이러면 진짜 돌아가기 힘들어요. 기석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은 멈추기 어렵네요. 문 앞. 손이 문고리로 향하는 순간 마지막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이 한 번 더 맞닿는 순간 그 망설임은 조용히 무너졌다. 문은 열렸고 둘은 각자의 방 안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6부 말보다 가까운 숨결. 방 안은 조용했고 조명은 이상할 만큼 솔직해지게 만들었다. 도훈과 미라 사이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다. 숨결이 가까워지는 일, 손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눈빛이 먼저 고백하는 시간.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래도 돼요? 도훈이 짧게 대답했다. 오늘만이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미라가 한 번 더 묻는다. 내일 후회하면 어떡하죠? 도훈이 아주 낮게 말했다. 내일 후회하는 건 내일 아침에 나한테 맡기죠. 다른 방. 서연과 기석도 비슷했다. 서연이 숨을 들이켠 채 말했다. 나 이런 감정 오랜만이에요. 기석이 조용히 답했다. 나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말이 끊기고 대신 숨결이 이어졌다. 아무도 먼저 확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무도 멈추지도 않았다. 감정이 먼저 걸어가고 몸이 뒤따라갔다. 이 순간을 설명하는 단어는 단 하나였다. 되돌릴 수 없음. 7부 금기의 중심에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둘의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도훈과 미라는 서로의 어깨가 스칠 때마다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그 숨소리는 긴장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확인받는 기분, 원하던 감정이 받아들여지는 기분, 금기 때문에 더 짙어지는 감정. 미라가 마지막처럼 물었다.
한 번만 묻고 싶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도훈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다가섰다. 그 한 걸음이 닿는 순간, 미안해요. 도훈이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다. 목덜미에 닿는 도훈의 뜨거운 숨결에 탐욕스런 암컷의 충동을 느끼면서 미라는 도훈의 머리를 두 손으로 끌어안았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라의 상냥한 음성에 도훈은 자기가 깔고 누워있는 부드러운 여치의 아름다움에 새삼 넋을 잃었다. 부드럽게 뜨거워진 미라의 뺨을 손가락으로 만져주는 순간 그 무엇인가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을 느꼈다. 미라. 미라를 진정으로 갖고 싶어요. 미라는 뺨을 어루만지는 도훈의 손을 잡고 자기의 봉긋이 솟아오른 여체에 가져다 주었다. 아, 정말 따뜻해 미라 씨. 도훈의 팔에 힘이 들어가자 이제 미라에게는 솟구치는 열정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동시에 몸의 전율이 일어서 순간 벗어나려고 했다. 좀 전에 가벼운 오르가즘으로 인해 미라의 하반신에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성의 힘이 없었다. 도훈은 미라의 두 유방을 마구 주무르면서 그 사이를 혀로 하찼다. 그러자 경직되어 있던 미라의 몸이 열정의 나래를 펼쳐내고 있을 그 틈에 유방을 움켜잡은 채 아래로 한 손은 탐험이 시작되었다. 안 돼. 도훈의 목적을 깨닫고 애가 탔지만 유방을 애무당하자 관능의 불꽃이 몸을 태워버렸고 남은 힘마저 그 열정의 도취로 빠져버렸던 것이다. 아, 좋아. 미라의 하체를 가리고 있던 유일한 천에 손을 걸고 무릎 아래까지 벗겨내렸다. 그리고 힘이 빠진 미라의 양 무릎을 벌리듯 그 사이로 서로는 합일체가 되어버렸다. 미라는 아름다운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동시에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다. 번쩍거리는 욕망이 담긴 시선으로 잘 확인하려는 듯 미라의 불두덩의 중심을 몇 번이고 힘차게 오르내렸다. 도훈이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미라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희의 소리를 내었다. 미라는 이미 도훈의 손가락이 가져다준 관능의 울림에 본능을 불러일으켜 쾌감의 포로로 추락해갔다. 도훈은 미라의 교성에 한번 방출했지만 다시 힘을 되찾아 강직해진 것을 자랑하듯이 그것은 용맹스럽고 힘차게 꿈틀거리며 그곳을 다시 찾아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합의된 합일에 서로의 관능은 더욱더 높아져 갔다. 관계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다른 방. 서연이 눈을 감고 말했다. 기석 씨, 우리 멈춰야 하는 거 알아요. 기석이 아주 작게 답했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말끝이 사라졌다. 그 사라진 말들 사이로 금기의 달콤함만 남았다. 8부 돌아오는 아침, 남아버린 선택. 아침 햇살은 어젯밤의 공기를 모르는 얼굴로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같았고 풍경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네 사람의 안쪽만은 완전히 달랐다. 서연이 먼저 눈을 떴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 그리고 가까운 숨결. 옆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기석도 눈을 떴고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피했다. 다른 방에서도 비슷했다. 미라는 손끝이 떨려 이불을 더 끌어당겼고 도훈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같은 공간에 섰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어젯밤보다 더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다. 기석이 먼저 말했다. 어젯밤 일은 여기서 끝내요. 서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도 짧게 끄덕였고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숙였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끝낼 수 있을까? 기석도 같은 생각을 했다. 미라 역시, 도훈 역시. 여행은 끝났다. 하지만 금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을 정말로 잊을 수 있을까?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